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신 분들은요,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 증시처럼 국내 시장이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진 않았고요. 그래도 양시장이 빨간불을 켰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FOMC 회의 결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인데, 그동안 주식 매매에 있어서 다소 움츠려들었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셔야 되는 때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저희 노란톡방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 방법도 좀 어렵다, 헷갈린다 하신다면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환율까지 안정이 되고 나면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도 적극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해드리는 테마와 종목 소개받으시고요, 적극적으로 투자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식의 유토피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와 줬는데요. 0.82% 상승하면서 2435.27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800포인트가 넘기도 했는데요.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면서 0.33% 상승으로 그쳤습니다. 798.3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홍전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요. 전문가님 소개에 앞서서 오늘 수익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실력 여러분 오늘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 시크릿 종목 월요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아모센스라는 종목이 지금 월요일에 소개를 해주셨고 화요일에 공략을 해서 15%의 수익률을 벌써 챙겨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장중에 VI가 걸리면서 장중에 장대 양봉이 2번이나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오늘까지 쭉 지금 3거래일 동안에 계속해서 점점점 상승세를 높여가면서 10% 넘는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것 오직 주토피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시크릿 종목 수익률 탑 7도 보시죠. 나머지 종목들도 수익률 굉장히 좋습니다. 우린 PTS가 107%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진매트리스가 82%, 오상자이엘이 49%, 나머지 종목들의 수익률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로 아모센스가 공동 5562로 지금 15%의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 외에도 상당히 종목들 많습니다. 시장이 조금씩 회복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급등을 하게 되거나 매일매일 저희가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라가는 테마와 종목 잡아보고 싶으시죠? 빠르게 돌아가는 순환매 그리고 개별 장세 속에서 저희가 아주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소개를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에서 공개되는 종목들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 주 중에 가장 기대되는 시간 바로 홈스쿨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한 가지 테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폐배터리입니다. 저희 주토피아에서 몇 차례 강조를 해주셨던 이 주제인데요. 왜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또 오늘 이 강의 중간에 여러분들이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선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 입맛에 맞는 종목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노란톡방 안에서 드리는 혜택도 정리를 해드려야겠죠. 첫 번째로 앞으로 포트에 꼭 담아봐야 할 폐배터리와 2차 전지 종목 로드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홈스쿨링을 통해서 분석해주시는 내용이고요. 종목을 한눈에 정리해 볼 수 있는 로드맵인데요. 노란톡방에서 고퀄리티 로드맵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로 드리는 자료입니다. 특별교육자료 주식 기초자료 19강이고요. 가치평가 쉽게 하는 방법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가치평가에 대해서 어제도 보내드렸고요. 오늘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또 기본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자료 받아보셔서 공부하실 때 참고자료로 유용히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는 곳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죠.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가 준비된 내용 알차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고 수익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유토피아로 바로 출발해 볼까요?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시장에 대해서 또 궁금한 부분 많으시죠? FOMC 회의 발표 이후에 여러분들이 또 궁금증 많으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서 우리 전문가님부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상승 출발을 해서 다소 조금 낙폭을 보이긴 했습니다. 조금은 이제 혼조가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아무래도 전일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던 좀 탓이 컸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 또 무엇이 있는지 주토피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 회의 발표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리고 시장 전략에 대한 부분들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지금 주토피아 막 시작을 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가 이 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질문 남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지금 본방사수 해주고 계시고 또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홈스쿨링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새벽에 발표가 됐죠. 많은 분들 아마 뉴스 보시고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안도감으로 미국 증시도 상승을 하게 됐고 국내 증시도 상승을 하긴 했는데 미증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국내 증시 약한 모습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제 75bp 원래 예상했던 수준으로 금리 인상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자, 울트라 빅스텝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불가능한 지금 상황이라고 우리가 봐도 되겠죠. 자, 문제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네. 제가 미국 시장을 보자면요. 자, 다우 지수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다우 지수를 잠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36,50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시장이 지금 3만 포인트 아래, 즉 한 29,500포인트까지 거의 떨어졌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자, 그런데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동안에. 자, 그럼 무엇 때문에 떨어졌냐? 결국은 물가와 금리 이 두 개 때문에 떨어진 거란 말이죠. 경기 침체, 즉 유가도 올라가, 물가도 올라가, 뭐 인플레에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뭐 이런 온갖 뭐 이런 뭐 낭설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가 다 왔고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 시장이 버티질 못하고 쭉쭉쭉쭉 빠져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75bp를 올린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요? 여러분? 없죠. 네. 그러니까 이미 먼저 미리 맞았잖아요, 매를.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의 그런 금리 인상의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좀 볼 수는 있는데 그로 인해서 어제 다우 지수가 한 1.3%대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오늘 어제는 4%대 크게 상승해줬죠. 자, 그런데 우리 국내 증시를 보면요. 오늘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네. 예, 강보합권에서 끝났죠. 코스피 시장이 0.82%대 그리고 코스닥이 0.34%대 이렇게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 장 초반에 갭을 띄우긴 했어요. 1%대 갭을 띄웠는데 갭을 띄운 거를 유지를 못 해주고 조금 낙폭을 보이는 그런 시장이었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미국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냐? 미국이 75bp 인상을 한 거는 미국 이야기예요. 그동안에 매를 먼저 맞은 것도 미국 이야기죠. 네. 그죠? 그러니까 다소 영향이 제한적인 건 역시 미국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75bp를 미국에서 올렸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안도감을 느껴야 될까요? 따라서 더 올려야 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미국과의 금리 역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의 비슷한 속도 혹은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을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네. 즉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이 더 가팔라지고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우려한 오늘 시장이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미국이랑은 조금 분위기가 사뭇 다를 수 있고요. 자, 그래도 이 정도에 우리가 만족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요? 자, 그럼요. 네. 예, 우선은 여러분 상승이 나오긴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락 안 나온 게 네. 어디냐 이거예요. 맞아요. 네. 네. 우선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만족을 하고 앞으로 증시가 중요하겠죠. 자, 우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이 아래에 있는 21선 보이시죠? 이 노란색이 21선인데 이 21선이 2350포인트대예요.
21선 지지 라인까지는 감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눌림목을. 자, 기술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전저점 라인, 즉 750포인트까지는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런 눌림을 보이고 나서는 이게 마지막 조정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때부터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시장이 움직일 건데 네. 거기에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요소가 오늘 시장에 하나가 좀 나왔습니다. 바로 공매도 과열 종목의 지정 확대. 그러니까 공매도 과열 종목을 지정 확대를 하겠다라는 네. 이제 정부의 방침이 나왔죠. 오. 특히 이제 불공정 거래, 즉 그동안에 불법적인 공매도를 해왔던 뭐 기타 회사들에게 네. 굉장히 이제 뭐 심한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좀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지난 4년간 굉장히 이 삼성전자의 2조 원이 넘는 돈을 그 2조 원이 넘는 금액에 있어서 공매도를 한 증권사가 있다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이제 무차입으로요. 오. 심각한 거죠. 네. 예, 차익 공매도는 법적으로 우리가 허용이 되는 공매도입니다. 그런데 무차익 공매도는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공매도예요.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그런 무차익 공매도를 계속 이어왔다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이제 좀 기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러한 것들을 보고 본보기로 삼으면서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공매도에 대한 지정 종목,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 종목 확대를 앞으로 더 넓혀갈 계획이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네. 앞으로 시장이 조금 움직임에 있어서 올라가면서 브레이크 걸리는 일이 잘 없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좀 시장에 도움이 될 영향은 충분히 지금 바탕은 깔아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또 다른 두 번째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죠?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네. 오늘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반도체 빅2 기업, 빅2 기업이 어떤 기업일까요? 뭐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자와 네. SK SK 하이닉스인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어요. 맞아요. 아, 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큰 호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빅2 기업이 이렇게 큰 호실적을 냈고 굉장히 큰 실적을 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올라가냐? 지금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다 잠자고 있는데 수면제 먹은 것 같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오르냐? 결국은 거시적 환경의 문제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드리고 네네. 싶어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산업의 환경, 산업의 생태계가 지금 현재 이런 매출의 최대치를 갱신하는 게 마지막 매출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즉 다음 분기부터는 이 거시적 환경, 산업적 생태계적 문제 때문에 반도체 매출이 점점점 급감할 거로 우리가 산업계에서 보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반도체에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자들이 다가가고 있는 지금 그런 실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증권사에서 컨센서스를 내놓기를 지금 반도체 업종이 4분기부터 매출이 조금씩 급감을 할 거다. 감소를 할 거다. 내년에는 그 감소세가 조금 더 도드라질 테니 이거를 우리가 반도체 기업에 즉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에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사실 여러모로 반도체 매출이 앞으로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가 매출이 안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올라갈 거란 생각하지 말고 매출이 줄더라도 그 중에서 유일하게 매출이 늘어가는 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어디겠어요? 삼성전자일까요? SK하이닉스일까요? 아니면 DB하이텍 이런 큰 기업들일까요? 아니죠. 중소형주. 바로 소부장에 있는 아주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납품도 하고 여기저기 납품을 하면서도 네. 이제 소재 부품 쪽에 핵심 부품을 갖고 있고 핵심 소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전혀 타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더 갱신이 될 것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잡으시면 지금 굉장히 저가 매수 기회인 종목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에 비해서 금리 인상이 좀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정의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좀 더 상승으로 탄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이슈, 뭐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나 또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 등을 꼬집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장의 면밀한 분석 어디서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저희 주토피아 함께 하시면요. 장 전에도 장 중에도 장 후에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되겠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앞으로도 조금씩 상승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저희 주토피아에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